지난 10년간 스키장 리프트 사고가 18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있었는데 강원 소방본부가 리프트 사고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원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정성군 보한읍에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락한 날개의 길이만 10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야겠습니다. 설명절이 지난 후 1월 말부터 시행되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겨울을 맞아 스키장 많이들 가실 텐데요. 스키장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장 멈춤 사고를 대비해 강원 소방본부가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키장 리프트가 멈춰서 있습니다. 리프트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연결합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0여 명의 승객들이 3시간 동안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 같은 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된 구조훈련. 리프트 수리 불가로 구조 작업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드립니다.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하면 스키장 측에서는 초동 대응에 나섭니다. 고객들이 리프트에 고립되신 분들을 체온 유지를 위해서 보온용품을 이제 전달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각 리프트마다 타워에 이제 매달려 계실 때 몇 분이 계시는지 먼저 인원수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구조대원분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시면 각 상황을 빨리 전달을 해야지만이 구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가 발생하면 리프트 승객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공중에서 리프트가 멈췄을 경우 무리하게 탈출을 하거나 개별적인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승객들은 체온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스키장 특성상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불안감은 조난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추워가지고 이게 점점 이제 손에 감각 좀 없어지고 그랬던 게 좀 무서웠어. 끈에 내려오니까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끈이 튼튼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구조다 보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구조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에서 이제 요구자들을 구할 때 또 카도 흔들리고 또 도어를 엮고 달 때도 요구자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침착하게 안전하게 일단 요구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전국 19개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는 122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대는 20년이 넘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나 스키장 측의 안전관리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를 두고 도내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이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원주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원주는 편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 시민 1000여 명이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강원 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직업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내후년 3월 개원 예정인데 교육원 설립엔 총 63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원 설립을 반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들한테 특성에 맞는 그런 개별
맞춤형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교육원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과 자료들도 막 만들고. 원주시는 교육원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편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홍보합니다. 교통이 좋은 원주에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도 유치 경쟁에 힘을 보탭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여러분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의지를 모으면 힘을 모으면 됩니다. 원주시가 이제 전국에서 시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도시, 또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를 빼놓고는 아마 규모가 포항이나 구미 다음이 원주인 것 같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엔 원주를 비롯해 강릉과 춘천까지 3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교육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단을 꾸렸고 춘천시 역시 추진위원회를 꾸려 국회를 찾아 유치 설득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오는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정선 고한읍 풍력발전기 날개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개의 길이는 10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가 나자 발전단지 관계자들은 전원을 차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사고 지역 인근에 민가가 없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해양경찰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20일 오전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2에서 5m로 높게 일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올 들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2차례 발령됐으며 지난 한 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 사고도 2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향 대신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입국 규제가 풀렸고 또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여행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에서 조사한 올해 설날 연휴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연휴 대비 해외 패키지 여행 이용률은 3,187%, 항공권 이용률은 3,13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노선별로는요, 일본이 절반에 가까운 48.7%, 그리고 동남아가 36.7%, 대양주가 5.5% 순이었는데 짧은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해외 근거리 지역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만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2만여 명의 여행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설보다 1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향 대신에 해외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고향에서 자녀를 기다린 부모님들 계시다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안부 꼭 전해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나고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환 가정의학기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4가지 평가 지표를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개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4가지 평가 지표로는 우선 확진자 발생의 연속적인 감소,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감소와 낮은 치명률,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그리고 4번째로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인데요.
추가 고려 사항으로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4가지 평가 지표 중 백신 추가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 즉 확진자 발생의 감소, 또 위중증 환자의 감소와 낮은 치명률, 그리고 충분한 병상 가동 능력, 이 3가지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권고로 전환되는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또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요. 1단계 조정인 건데 자, 이 단계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 정도 안정적인 상황을 확인한 이후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진자 재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발생을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또 설 연휴에 대면 접촉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의 대면 접촉이 증가한 후에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지 또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서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지 또 중국의 춘제 대이동 이후에 해외 유행 상황 등을 살펴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조정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그 밖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요.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해도 문제점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의무화 조정 이후에도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의무화가 없어지는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보여서 확진자 급증세나 사망자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진자 감소 속도가 둔화돼서 매일 10,0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고위험군 중심으로 매일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또 코로나가 아닌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 특히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의 위험성 등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화 조정에 대비해서 고위험군의 보호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접종과 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또 코로나가 아닌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는 노력들은 필요하겠습니다. 또 국민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아프면 검사받고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또 손 씻기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강화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20일부터 25일까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의료지도 의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응급질환과 관련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기관, 약국 안내를 담당하는 근무자를 별도 지정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설 연휴 기간인 24일까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단속이 완화되는 구간은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풍물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지역의 일부 구간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23개 혼잡 구간과 5월리 빙어 낚시터 구간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